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글로벌의 장예진입니다. 자, 미국의 각지의 봉쇄 조치가 확산되는 가운데 부진한 지표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3대 지수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장중의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3대 지수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감 시간까지 5분가량이 남았는데요. 일단 이날 상승 전환을 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이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과의 부양책 협상을 다시 한번 재개를 하겠다라는 발언에 부양책 합의 기대감이 일면서 시장은 상승세로 좀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실 이날 장 초반에는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봉쇄 조치가 강화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각 주의 이 식당 영업 제한은 물론이고 등교까지도 제한이 되는데 겨울 연휴 기간 경제 활동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실업 지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지난 10월 초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주보다 3만 명가량 늘어났고요. 다행히 이런 가운데서도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백신 임상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조만간 나올 3차 임상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한 기대감을 덧붙여줬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대한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이 가장 큰 시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굿모닝 글로벌 출발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지금 뉴욕 증시 마감까지 약 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현재 주요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먼저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에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이어가다가 장 후반에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해줬습니다. 0.12% 오르면서 29,400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 보였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부터 이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역시나 크게 반등을 해줬고요. 0.84% 오르면서 현재 11,9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역시나 0.38% 올라주고 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상승 전환을 해준 모습이고 3,581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를 장 초반에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현지 시간 수요일 기준 17만 명을 또다시 넘어선 가운데 각지에서 봉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가 오늘부터 공립학교의 등교를 중단시키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졌는데요. 이 외에도 켄터키와 미네소타, 위스콘신과 일리노이를 포함한 주들이 식당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한층 커졌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겨울 연휴 기간 동안의 소비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백신의 승인과 대량 생산이 언제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 또한 불안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요인에 주목한 채 하락하던 오늘 장이었는데요. 조금 전 부양책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우지수가 장 막판에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실업지표 발표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3만 1,000명 늘어나면서 74만 2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초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오늘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을 했고요.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치였던 71만 명보다도 많았습니다.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봉쇄로 고용시장이 한층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 하락 재료였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아무래도 장 막판 들어서 이렇게 3대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해준 모습인데 이 백신 추가 부양책 관련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는 소식이 진해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 초반까지만 해도 3대 지수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이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이 신규 확진자가 다시 17만 명을 넘어섰고요. 또 미국의 최대 교육교인 뉴욕시가 오늘부터 공립학교의 등교를 중단시키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졌던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도 있었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 나타냈는데 11월 필라델피아의 여는 제조업 지수는 전월 32에서 26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시장 예상치였던 22는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한편 월가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JP모건의 휴 김버 전략가는 시장이 매우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백신 소식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느냐가 관건인데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역풍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뉴욕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보면 0.15% 오르면서 29,480선에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스닥 지수도 0.87% 오르면서 11,900선에 거래를 마칠 예정입니다. S&P 500 지수 오늘은 14포인트 회복을 해줬습니다. 3,580선에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네, 시장 마감 상황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상품 시장 마감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볼 텐데요.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하락 출발했지만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막판에는 반등에 성공한 채 일제히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장중 흐름을 보면요. 이번 주 내내 보여줬던 움직임과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이 백신과 관련한 기대감은 또 살아있기 때문에 좀 공방전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양상을 오늘도 장중에는 띄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전국적인 락다운 조치에 대한 걱정이 좀 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번에는 백신의 면역 반응이 강력했다라는 좀 호재를 내놨지만은 악재가 호재를 좀 상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경기 민감주가 재차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불안하면은 일단은 대형 기술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아웃퍼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 이제 재정 부양 협상과 관련한 좀 호재가 전해졌는데 일단 큰 줄기에서의 흐름은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었던 종목들의 상승폭이 더욱더 좀 커졌고 하락하고 있었던 종목들의 좀 낙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장 막판에는 관측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관료가 석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이 국가들 간의 연합이 얻는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펙 플러스 연합체 내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장 초반에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소폭 반등한 채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0.19% 올라서 배럴당 $42 가까운 수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금값도 함께 보시죠. 금값은 0.46% 떨어졌습니다. 3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일까요? 안전자산에 대한 이 선호 심리는 조금 다소 약한 걸로 보입니다. 금값 오늘 1,865달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10년물 국채금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각국에서 사회 전반에 과연 어떤 부양책 또는 어떤 새로운 규제를 내릴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면서 이날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847%에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외신 소식도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외신 소식 최진석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리틀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좀 상반된 전망을 제시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대표적인 워런 버핏 추종자 중에 한 명인 에크먼은 이날 주식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면서 내년의 증시 전망이 밝다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 추가 경기 부양 및 인프라 지출 확대 등을 꼽았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25만 명을 상회하는 등 심각한 팬데믹 상황을 들어서 투자자들이 먼저 올해 연말에 비극을 겪어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 메시지 또한 같이 전했습니다. 향후 몇 달간 전 세계 그리고 특히 미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매일 9.11 테러를 겪는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팬데믹 초기와 동일한 기업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 이 가치가 올라가는 파생 상품에 투자한 바가 있었죠. 물론 이 투자 규모는 기존에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에크먼은 이번에 로우스와 스타벅스, 힐튼, 치폴레 등을 팬데믹 종식 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할 만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내년 증시 낙관은 팬데믹을 딛고 이 경기 반등을 기대한다라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과연 이 에크맨이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 콜에서의 발언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팬데믹 완화 후에 특히 이제 출장용 여행 수요가 가파른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코멘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쟁사에 맞서서 클라이언트를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즉,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이제 느끼게 된다면은 여행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물론 이 CNBC에서는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가 힐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에크먼은 빠른 경제 정상화를 좀 기대를 하면서 내년에 대한 증시 낙관론을 펼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반면 올 연말은 좀 비관적으로 바라봤는데요. 여전히 이 엇갈린 불확실성에 전망도 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말에는 좀 좋을 것이다. 이런 낙관론을 제시하는 쪽은 없을까요? 네, 양쪽 다 살펴봐야지 저희가 좀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지금 연말이라고 해봤자 한 6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에크먼과 정반대의 의견이 이날 나왔는데요. 역시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인 펀드스트레트의 톰리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에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기존의 3,525에서 3,800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무려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나옴으로써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배제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락다운 조치가 나오더라도 강도가 약할 것이며 경기 회복세를 죽이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서 억눌린 수요가 이제 폭발을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중국에서 엄청난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재정 부양책이 지금 오고 있다는 점을 증시 낙관론의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신규 주택 착공 지수가 발표가 됐고 오늘은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는데요. 지난 10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4.3% 증가한 685만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2월 이후 이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시장 예상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26% 넘게 증가를 해서 주택 시장이 굉장한 화랑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섰습니다. 자, 이렇게 풍부한 수요 대비 적은 재고로 주택가격 상승세도 이어졌는데요. 10월 기존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가량 상승해서 31만 달러를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 7월에 사상 처음으로 30만 달러를 돌파한 것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과연 이 주택 가격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일단 올해는 기록적으로 낮은 금리가 집값 상승을 상쇄시켰지만 재고가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세는 향후 더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경기는 위축됐지만 주택 시장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주택 판매도 그렇고요. 신규 착공 지수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표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에서도 엄청난 화랑이다. 그러면서 저금리 유지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19 백신에 따른 경기 회복 등의 내년에도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다라고 발언을 전했습니다. 다만 이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지만은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 주택 매물이 YOY 기준으로 약간 20% 정도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2.5개월 정도밖에 좀 지탱을 할 수 없는 그 공급분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이게 역대 최저 수준의 그런 매물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매물이 좀 부족하고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을 더 많이 짓고 거래도 활발하게 된다면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가 될 텐데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활동에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이처럼 주택 매물이 부족하고 집값 상승세만 지속이 된다.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택시장 화랑으로 또 우리가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입게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종목까지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주택건설 업체를 꼽아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DR 호튼이라든지 레나, 톨브라더스 등이 이제 홈빌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 관련주의 좀 대표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가 많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핫한 이 진로우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날도 어떤 이 언택트 트렌드와 함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된다면은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인테리어도 많이 좀 고치겠죠. 그러다 보면은 홈디포라든지 로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고 실제로도 지금까지 많이 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픽업 트럭 등을 이용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인테리어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픽업 트럭이라든지 대형 SUV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계에도 수혜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이슈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종목 뉴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 완료할 시 시총 1조 달러 클럽이 가능하다는 콜이 등장했습니다. 자, 떠오르는 트렌드 스냅이 5년 내 시총 2천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엔비디아를 꼽아주셨는데요. ARM 인수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좀 기대감을 높이는 이야기가 이번에 특히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좀 나왔는데요. 전일장 마감 이후에 양호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도 다소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이날 지난 9월에 발표했던 반도체 설계 회사 암홀딩스 인수 완료 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콜이 등장했는데요. RBC라는 IB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엔비디아 경쟁사 대부분을 고개로 둔 이 암이 타사의 모바일 기기용 칩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번 딜이 업계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사 소프트웨어와 아키텍처를 암의 설계 기반에 통합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좀 이득을 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당국의 승인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가 완료될 시에 이 같은 좀 시가총액 폭증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완료 여부, 특히 중국 당국의 승인 여부는 아직도 좀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마감 이후에 10월 결산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고요. 그리고 당분기 가이던스 역시도 그 범위 하단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굉장히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네.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나무랄 데가 없었다면 실적 발표 직후에 다소 부정적인 주가 반응은 우리가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오늘 정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실적 발표 직후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 한 2% 정도의 하락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당분기, 그러니까 내년 1월에 결산이 되는 그 분기에도 게이밍 부문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측에서 그 이후로 지난 4월에 인수를 완료했던 이스라엘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이죠. 멜라녹스의 제품을 중국 고객에 납품을 이제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화웨이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규제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분기 같은 경우에 통상 대비해서 한 주 더 많은 14주간의 실적을 집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이던스 수치가 워낙 또 좋다고 하더라도 좀 김이 샜다라는 반응이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총 1조 달러 클럽 가능 등 긍정적인 분석에 이날 주가는 상승세를 시현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타 기관은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결국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던 이번에 제기된 그런 우려 사항보다는 장기 성장 스토리에 시장도 좀 주목을 했다. 그리고 타사들도 비슷한 좀 투자 의견을 많이 좀 내놓았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 600달러를 제시한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멜라녹스발 매출 타격이 고작 한 1.1억 달러 정도밖에 예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의 장기 뷰를 바꿀 이유가 없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기존의 55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당분기가 이제 14주짜리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실망감으로 해석됐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동사가 지금 매출 성장률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급이 못 따라갈 정도의 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신제품에 대한 폭발적 반응 등이 긍정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또 했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회성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SNS 메신저 앱 스냅챗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스냅이 거부할 수 없이 강한 매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페이스북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제기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행보라면 몇 년 내로 회사 밸류에이션은 크게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런 분석도 함께 제기가 됐는데요. 룹 캐피털 마켓에서는 5년 내로 스냅의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23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당사의 시총은 625억 달러 정도인데 이렇게 된다면 3배 넘게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스냅은 페이스북이 시장에 상장된 이후 초기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향상시켰던 그런 방법들을 비슷하게 따라가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간다면 사용자 수가 크게 늘지 않더라도 2027년에는 매출이 19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올해 25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7배에서 8배가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사용자 수도 북미에만 1억 명, 전 세계 이용자 수는 2배로 늘어나 3억 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3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몰아닥친 광고 중단에 대한 반사 이익에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규제에 나서면서 이것 또한 스냅의 실적 증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스냅은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손실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긴 하지만 3분기 손실 규모가 1억 9,980만 달러, 거의 2억 달러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냅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진다면 이런 수익성 또한 좋아질 것이고 매출도 증가에 함께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룹캐피털에서는 목표 주가를 27달러에서 49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날 스냅 주가 4% 넘게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자, 스냅의 가파른 성장세 굉장히 무섭습니다.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투자 의견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번에 발표한 스냅의 실적이 워낙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셜미디어 섹터 전체에도 호재로 좀 작용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시가 된 투자 의견도 대체로 좀 긍정
긍정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10개 분기 내에 최고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당사의 탑픽 중에 한 가지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목표 주가를 45달러에서 58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냅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은 온라인 광고 시장 전체에 좀 회복세를 시사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구겐하임 역시도 목표 주가를 36에서 52달러로 올렸는데요. 사용자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광고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결국은 현금 흐름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기사 내용에서 또 굉장히 관심이 갔던 게 스냅이 페이스북의 행보를 따라간다면 이라는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언급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이 상장 초기에 어떤 모습을 과연 보였을까요? 네, 물론 뭐 직접 비교를 해볼 수는 없겠지만은 간접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은 스냅의 IPO가 2017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한 3년여가 지난 셈이 될 텐데 페이스북의 상장이 2012년이었기 때문에 2015년 정도에 페이스북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이거를 비교를 좀 해본다면 간접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의 1활성 이용자 DAU 수치를 한번 보면요. 이미 약 한 10억 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스냅의 DAU 수치가 약 한 2.5억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규모가 한 4배 정도 그때도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차이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이미 연 기준으로 수십억 달러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냅은 지금도 좀 적자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 내용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정확하다라고 보여지죠. 페이스북만큼 규모를 만약에 갖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만큼의 수익성도 따라올 것이다. 다만 아직은 페이스북의 상장 초기만큼의 그런 성과는 없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글로벌 이슈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